등기법 제1강. 등기법은 12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왜 다 같은 법인데 등기법만 이렇게 어렵고 적응이 안 되는지, 저 역시도 공부하는 동안 너무 어렵고 힘들었으니까요. 왜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어 했는지 많은 고민 끝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민법만큼 안 했구나. 공부량은 민법의 10분의 1도 안 했으면서 점수는 그 이상 나오길 바란 게 욕심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려놨습니다. 점수가 나오게 하려면 민법만큼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과감히 패스하던가. 작년에 저의 선택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세법에 집중하고 지적법에 집중해서 세법과 지적에서 22문제를 맞추자. 그리고 등기는 찍어서 3문제를 맞추자. 공부해서 3문제 맞추나 찍어서 3문제 맞추나 똑같은 결과인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너무 힘을 뺀 건 아닌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 계획으로, 그런 전략으로 총 25문제, 즉 62.55점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 작전은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등기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여유가 있거나 등기에 자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하셔야겠죠. 단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효율이 어떤 게 더 나은가라는 걸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고 서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등기법 공부를 해야 하니 지금부터 등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을 살펴보면 정착성이 있어야 하고 외기분단성, 즉 지붕과 사방이 벽으로 외관이 형성돼 있어야 하고 내부가 완성돼 있는, 즉 용도성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합니다. 등기와 등록의 차이는, 등기는 등기부의 등기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등록은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란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정보와 권리정보를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등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말하며 등기 권리자는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말합니다. 필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직 등기관과 당연직 등기관으로 나뉘며 부동산 표시정보와 권리정보 중 부동산 표시정보는 건물의 표시는 사실의 등기로서 표제부에 하며 소재, 지분, 종류, 구조, 면적, 즉 소지, 종구면으로 암기하시고, 토지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즉 소지, 지면으로 암기하십시오.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 정보는 권리의 등기로서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에 하며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없는 게 특징이며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 부분, 즉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란 전유 부분의 등기가 규약상 공용 부분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하며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만 존재하고 구분건물 등기부는 각각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며 표제부는 동시에 만들어져야 하고 동시에 변경되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구분건물에 관련이 있는 대지권을 살펴보면, 대지권이란 건물과 땅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어놓은 권리로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말하며,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대지권 3종 세트, 즉 대목토, 대표, 대뜻으로 암기하십시오. 즉 대지권 3종 세트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대표,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한다. 즉 대뜻으로 기록하며, 여기서 대목토와 대표는 신청으로 하고 대뜻은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절차는 신청, 접수, 조사, 실행, 교합철, 등기 완료 통지의 순서를 거치며 기록하는 기록 자체를 등기를 하며 지적 공부를 먼저 정리하고 등기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변경 등기 촉탁을 하며 등기부 정리 후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촉탁과 통지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표제부에는 부동산, 즉 부동산의 일부, 토지나 건물의 한 부분인 토지, 건물이 있고 갑구, 을구에는 권리, 즉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며 권리 변동은 민법의 발생, 변경,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민법의 발생은 등기의 보존, 민법의 변경은 등기의 이전, 민법의 소멸은 등기의 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필히 기억하십시오.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으며 권리자, 즉 등기 명의에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야 하며 물건은 동사는 점유라는 표현을, 부동산 중 토지는 등기,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 안 하며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의 특징은 정체성이 있어야 하며, 즉 컨테이너는 아니어야 하고 외기분당성, 즉 지붕과 사방 벽으로 외관이 완성돼 있어야 하며, 즉 교량은 아니어야 하고 용도성, 즉 용도에 맞게 내부적으로 완성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즉 모델 하우스는 아니어야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합니다. 등기되는 권리는 소지지 전질, 저임 환체로 암기하시고 권리의 일부, 즉 소유권의 일부나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가능하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안전한 물건이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으며 처분물권, 즉 담보물권과 유치권, 즉 법정담보물권, 저당권, 권리질권,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는 권리는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 통행권, 부동산 사용대차권이 있으며 같은 크기로 바뀔 때는 이전, 작은 크기로 바뀔 때는 설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래카드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등기사항은 소유권이나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는 안되고 부동산 권리의 일부에는 가능하며 용익물권,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며 부동산 권리 일부에는, 즉 지분에는 안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십시오. 권리 변동은 앞서 살펴봤듯이 발생, 변경,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설보리 변소처로 암기하십시오. 즉 설정 등기는 설정 계약이 있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만 가능하고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로서 소유권만 가능하며 이전 등기나 변경 등기, 소멸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둘 다 가능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말하며 경매 개시 결정은 등기를 해야 하며 가압류는 금전 채권과 연결하시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 채권과 연결하십시오.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에는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설정 등기, 부동산의 특정 일부의 용익권 설정 등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기입 촉탁 등기,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안되며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금지 가처분,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 각 수증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가 전원명의 상속 등기, 공유자 중 일부의 자가 공유자 전원명의 보존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이 해당되며 1인 지분만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나 유증시, 지가유로 암기하시고 전원명의의 보존이나 상속 등기 시 전원보상할게유로 암기하십시오.